10월 15일 날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최근에 시중에 많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금값도 상승을 하고 주식도 상승을 하고 모든 것이 상승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였습니다. 개선된 지역으로는 서울 25개구 전역이 포함이 되고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과천, 광명,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서울 4개구 등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존의 4개구에서 이렇게 강범위하게 확대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강범위한 확대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가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부산에는 해운대 이런 식으로 옮겨 붙었을 때는 그런 지역도 서울처럼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풍선 효과가 지방으로 내려올지도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여건이 되는 분들은 여기를 매수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지정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대출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LTV 무주택은 40%,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이하입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1주택자 대출 한도는 2억,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와 분양권에 관계되는 규제가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본 세율에서 20% 그리고 30% 이렇게 중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전매 제한도 조정대상 지역에는 따라오게 되는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동안 전매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당첨된 이후에 3년 동안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조정대상 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부분에서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모두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이 됩니다. 정부의 주택거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기존의 서울의 4개 구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주택인데 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필요하냐고 하면 주택도
토지 위에 이렇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과 날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매를 약속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까지는 특별한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이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발급까지는 최대 15일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5일 날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늦어도 10월 1일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발급의 신청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토지거래를 해도 된다는 허가가 발급이 되고 나면 잔금일, 즉 취득일까지는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본계약 체결을 하게 되겠죠. 잔금 지급일 이후에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허가 발급일 기준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닌 허가 발급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허가 발급일은 예를 들어 본다면 10월 1일 날 허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대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사실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것도 쉽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통해서 매수를 했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일반 지역에는 지금 현재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고 3주택은 8%, 4주택이 12%가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2주택 취득자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고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중과가 배제되는 반면에 종부세 합산 배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토기과열지구 지정효과는 조합원 지위가 이전이 금지되며 5년 이내 재당첨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효과로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갭투자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